사실은 그 잃어버린 세대랑도 연관이 있긴 해요. 80년대, 90년대생 인구는 많고 순간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 성장이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풍파를 맞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로그아웃으로 71만 명이 쉬었음을 넘어서 고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쉬었음 청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말장난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쉬었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업자 혹은 히키코모리, 일본어로 따지면은 잃어버린 세대의 히키코모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 이렇게 쉬었음 청년들을 꾸준히 알리는 이유가 있겠죠. 63년 만에 찾은 노동절인데 노동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서 하루이자 하루의 시작이자 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취업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나만 방 안에 있고 무직인 상태이다,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상태, 통계는 이를 쉬었음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사실 실업자라고 하면 직업을 구할 의지가 있어야 되죠. 구직을 하고는 싶은데 못 구한 사람들이 실업자로 통계가 분류가 되는 것이고, 구직을 할 의지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쉬었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혹은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회로 진출하라, 이런 의미로 기사를 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 입장도 아예 논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극강의 절약을 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라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든가, 혹은 단칸방이면은 보통 지방에서는 월세 한 20만 원 정도면 되죠. 20만 원, 30만 원에 뭐 식비도 2, 30만 원. 한 달에 거의 5, 6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저것 더 넉넉 잡는다 치더라도 5, 60만 원이면 조금 쪼들리겠지만은 살 수는 있는 상태. 그리고 한 7, 80만 원이면 그래도 한 번쯤 좀 여유롭게 혼자서 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생활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4월 내내 일하다가 오늘 좀 쉬었는데, 저도 사실 쉬었음 청년이 되는 건가요? 뭐 통계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번 쉬면 이렇게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계속 쉬고 싶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날 배달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고 유튜브만 보다가 계속 취업을 회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1만에 넘게 조회되면서 비슷한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1만 명이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데, AI 확산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 눈이 높아서가 이유라고는 하는데, 이제 실제 데이터는 청년들이 기대 임금이랑 중소기업을 희망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언론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빨리빨리 취업 전선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 문제가 꽤나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대학 입시 때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혼자서 계속 있다 보면 정서적으로 뭔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몸도 나른해지고, 저 역시도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었는데 고시를 도전을 하다가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치통이라는 걸 처음 좀 알게 됐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언제 시험에 합격할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이게 언제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치아도 아프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럴 때 빨리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건강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갑자기 묻지마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한번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냥 분노가 차올랐다라고 하면서 길 가던 다른 사람을 이제 범죄를 일으켰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일본에서는 또 전철에 뛰어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철에 뛰어든다든 아니면 묻지마 범죄라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청년들은 또 다른 전략이기도 해요. 이게 중국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탕핑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탕핑이 뭐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들어눕는다, 배째라, 이런 뜻이죠. 왜냐면은 중국인들도 9 to 9으로 근무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월급은 되게 짜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들어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쟁을 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마 쉬었음 청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눕자, 내가 뭘 잘할 수 있냐, 그거를 너무 부추기고 보채고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배째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일에는 대통령이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 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긴 해요. 뭐 옛날 같았으면은 강제로 노동이라도 시켰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사실 인터넷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SNS를 제한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쉽진 않죠. 휴대폰에 있는 인터넷을 갑자기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실업급여가 높은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사실은 최저임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조금만 일하고 집에서 쉬어버려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도 쉬었음 청년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취약계층들도 오히려 돈을 더 벌어버리면, 소득이 높게 잡히면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딱 그 정도 소득에 맞춰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능력과 인식과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바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왜 청년들의 쉬었음 청년만 뭐 강조를 하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 쉬었음 노년이잖아요. 근데 뭐 이걸 갈라치기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께서는 연금을 수령하긴 하죠. 젊었을 때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금을 수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시계열상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놀고 계신 거는 뭐 노년층이나 청년층이나 뭐 똑같다고 본다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는 그런 정책도 이런 취지랑 비슷한 거죠. 왜 젊을 때, 옛날에는 진짜 60세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 노인으로 취급 혹은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70세 넘어야 어르신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무조건 쉰다라기보다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 계속 이탈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관성에 빠지기 때문에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쉬어버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무리에 섞여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그 개미 집단을 보더라도 일개미가 있고 일하지 않는 개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개미를 강제로 일을 하게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일하지 않는 개미들도 일개미들이 결국에는 어떤 이유로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천적에 의해서 조금 개체수가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하지 않는 개미들이 결국에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파레토 법칙 같은 건데, 꼭 무조건 지금 있는 인력을 전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있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 인생에 장기적으로 좀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잃어버린 세대랑도 연관이 있긴 해요. 80년대, 90년대생 인구는 많고 순간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 성장이 침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풍파를 맞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식으로 취업, 결혼, 연애, 육아, 출산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한 세대로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쉬었음 청년, 이키코모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일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서 없는 아무 말이나 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